자, 저희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배삼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구조 상황이 좀 누적된 그 내용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예. 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인데 지금 우리 시간이 이제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은 지금 오전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7명, 그리고 실종자가 19명, 생존자가 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7명의 생존자들은 3개의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1시에 우리 외교부에서 그 심해 잠수부를 포함한 12명이 현지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쯤에 도착할 예정인데 어찌됐든 현지에 있는 수색팀과 합류를 해서 구조 작업에 동참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리핑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구조자 명단이 좀 파악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몇 명이 그곳에 있었는지부터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인이 33명 그리고 현지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거의 대부분이었군요. 그죠? 그렇죠. 그 선장을 포함해서 2명이 현지인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오후에 그 여행사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33명, 선장 1명, 그래서 총 34명이 그 사고 선박에 이제 탑승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생존자도 7명이 지금 생존자에 있는데 신원이 잘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1명, 30대가 2명, 그리고 50대 1명, 60대 3명 이렇게 해서 7명이 그 생존해 계시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마 실종자와 사망자도 파악이 다 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지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면밀하게 본 다음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정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문 대통령도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했다고 하던데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지시사항들을 하달을 했습니다. 일단은 관계부처장들에게 가장 빠른 것은 속도다.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을 해라.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의를 해서 그 구조 전문가들을 현장에 급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해군과 소방청, 해경 그 관련된 그 부처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긴급 파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 현재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그 재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지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대사에서 영사들이 이제 파견이 돼서 현지에서 그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그 안전당국, 헝가리 안전당국과 지금 그 긴밀하게 이제 그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원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원을 파견을 해서 좀 더 원활한 그 구조 수색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이전에 대장님과도 짚어왔습니다만 실종자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구조됐다거나 어떤 소식 들어온 바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이 10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그 현지 방송에 따르면 17팀이 100여 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19명 중에 구조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구조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류가 지금 그 형성이 돼 있고 또 그 원래 다뉴브 강이 한 5m 정도 수심이 되는데 지금 한 6m 이상 그 수심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급류가 내리고 있고 또 유속도 빠르고 악천후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흙탕물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구조를 해야 되는데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그렇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수색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차고 있으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 실종자들을 찾는데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글쎄요, 뭐 요즘에 워낙 관광 명소로 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TV에서도. 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다뉴브강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이 다뉴브 강은 독일에서 이제 그 시발이 돼서요. 예. 시작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긴 강이네요. 네, 그죠? 시작이 돼서 헝가리는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거쳐서 흑해로 빠져나가는 강입니다. 지류만 해도 한 300개 정도 돼서 예. 유럽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동유럽을 통과해서 가는 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입니다. 그래서 CNN 트래블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가봐야 되는 여행지로 또 야경을 보는 꼽았습니다. 코스로도 유명을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이 그래서 밤에 움직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이제 9시에 이제 출발하는 일정이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 9시에 이제 저 배를 타고 어디를 보냐면 부다 왕국과 자유의 상 그리고 그 메르키트 섬 등을 둘러보는 1시간짜리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기 전에 네. 출발 전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국회 의사당이 유럽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크고 또 야경이 이제 멋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가봐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악천후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배선미 기자 저희가 지금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 사고 원인을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을 했습니다만 일단 어떤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걸로 좀 보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렇죠.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이제 급류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 이 배가 그 출항하기 전이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여행사에서 밝히기를 출발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 정박 중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항 중이 아니었고 그렇죠. 서 있는 예. 상황에서 서 있는 상황에서 이 그 국회 의사당 쪽에서 출발을 하려고 정박 중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배가 충돌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이제 생존하신 분이 이제 구조가 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큰 배가 다가오는데 저 배가 우리를 피하겠지. 설마 부딪히겠는가? 설마 우리 부딪힐까라는 그런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예. 얘기를 봤을 때는 이 배가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지금 이 배가 어떤 배냐면 그 한 27m짜리 60명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예. 우리 그 한강에 떠 있는 가장 작은 유람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번 툭 쳤을 때 쭉 밀려가면서 그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그 동영상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딪히면 쑥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딪히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그 강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야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판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라면 예. 대부분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저희가 떠올려 보자면 시나리오를 좀 그려 보자면 뭐 이제 부푼 마음이죠. 그 관광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비가 왔기 때문에 또 데크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가판에 나와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발 전에 나와서 이제 어떤 여행을 할까 하면서 야경을 지켜보는 와중에 충돌을 해서 빠졌기 때문에 워낙 뭐 경황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유속도 빨랐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 항구와 가까웠지만 그 부두와 가까웠지만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출발 직전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배에 탑승하고 나서 일부는 뭐 1층에는 이제 테이블이 한 7개 정도 있는 내실이 있고 네. 2층에 이제 가판이 있는데 2층에까지 올라가서 일단 사진 그 국회의사당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존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들어온 소식들을 정리해 보면 예. 이 배가 침몰하고 나서 그 배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 배 내부를 먼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그 사고 배에 대한 수색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들려온 그래서 말에 의하면. 근데 우리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그 배안을 먼저 수색하는 게 이제 먼저 그렇죠. 돼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예, 예. 그 실종자분들께서 발견되실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배 안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유에 대한 네. 언급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예. 그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이 예. 그 안에 내부에 대한 수색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목격자의 이제 진술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뭐 관계 당국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도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사는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걸 봤을 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이게 보니까 당시에 아까도 이제 뭐 성유미 앵커가 그 수온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비가 오지 않고 좋은 날씨였다면 그 좋은 날씨였다면 또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 바람이 불고 굉장히 또 뭐 아까 어떤 그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레인스톰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빠졌을 때 실종자들이 어떤 그런 저체온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느냐, 그렇죠. 없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아까 같은데. 근데 가이드 말 따르면은 뭐, 예, 이게 예. 구비가 되어 있지만 모두가 착용하는 건 아니다라고도 그렇습니다.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런 그 여행을 가보면 유람선을 예. 탈 때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다라고 안내를 필수 하는 착용이라는 예, 거죠. 예.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반면 이제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그렇게 의무 사항이 이제 아니었던 거죠. 예.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월호라든지 이런 해양 사고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구명조끼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분위기에서 막 그 배를 탑승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거 충분히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출발하기 직전인지 예. 아니면 출발 그 안내 방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지 예, 이런 예. 부분에 네. 대한 그런 좀 검토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더 늦은 시각에도 운항을 하는지 여부를 여쭤봤더니 10시, 11시에도 충분히 운항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날씨에는 좀 일반적으로 운항을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현지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는 예. 그때도 수십 척의 배들이 그 다니고 있었다. 관광을 하고 있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그 운행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배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대형 바이킹 크루즈선이 그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가이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가 상류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유속을 감당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배가 분명히 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확인을 못했을 수도 확인을 있고요. 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고가 난 배보다는 크루즈를 그렇죠. 사고를 낸 운항한 선박에 대한 과실이 조사도 좀 있을 좀 것 필요해 같아요.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악천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현지에 저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특히나 한국에서는 일단 뭐 한강의 유람선을 떠올렸을 때 저희가 밤 10시, 11시에 그렇게 비가 오고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많은 유람선이 배들이 움직이지 다니지는 않죠. 않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또 그쪽에서는 이제 그 가이드님의 말 들어보니까 십몇 년 동안 또 계셨던 분이고 또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큰일이라 했던 점을 떠올려 본다면 악천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배의 어떤 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 글쎄요, 수색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뭐 변동 사항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수색 작업을 통해서 실종자가 확인됐다라는 뉴스는 전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사고가 난 지 10시간째 지나고 있고 예. 지금 날이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수색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앞서 초반에 발견됐던 사망자는 그 사고 지점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하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좀 지금 안타깝습니다. 10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예. 이 강이 길기 때문에 예. 아까 그 뭐 다른 나라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뭐
발견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를 거쳐서 이제 흑해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이 강이. 근데 지금 오랫동안 비가 많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또 급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해서 최대한 구조의 만전을 기하라. 예, 네. 그 얘기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외교부 브리핑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현장 연결해서 함께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대응, 사고자 가족 지원, 신속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부 재해동파 영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및 소방방재청 관련 인원들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였으며 헝가리 현지 공관은 주재국 당국 협조, 현장 및 병원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 오늘 현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헝가리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 수색,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먼저 이번 그 사고를 당한 가족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네, YTN 김지선입니다. 오전 8시에 외교부가 첫 발표를 한 이후 지금 6시간 넘게 지났습니다. 실종자 19명에서 그대로 멈춘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구조가 더딘 건지 현지 구조 상황이 궁금하고요. 또 침몰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금 현지의 날씨나 소음 등의 여건에서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에 따른 수색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잠깐 발표를 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현지 대응반을 마련해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신속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구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7명 저희가 구조한 이후에 추가 구조자는 안타깝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또 현지 헝가리 정부의 가급적 신속한 구조 작업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SBS 김혜영입니다. 지금 실종자와 사망자, 구조자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현지 공간에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담당 영사와 직원들을 현지 병원과 또 그 구조 상황을 현장에 파악해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자가 7명, 그리고 사망자가 7명, 그리고 19명이 실종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현재까지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신원을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파악하는 대로 곧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프레젠 이재호입니다. 저기 이런 좀 확인. 브리핑 함께 보셨고요. 시간 관계상 배삼진 기자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